도둑이 어디서 잘난 척이야? 사부인의 한마디에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손자의 돌잔치가 거의 끝나고 찾아와 주신 하객들의 식사가 한창이던 그때 화기애애 즐거웠던 잔치집 분위기는 순간에 정적에 잠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귀한 첫 손자의 첫 생일을 축하하려고 다들 모인 귀하고 중요한 그 자리에서 사돈이라는 사람이 저를 보며 도둑이라고 욕을 하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황당한 마음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뭐요? 사부인, 설마 그 얘기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럼 여기 당신 말고 도둑이 누가 있어? 아유,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십니다. 도둑이라뇨? 도둑은 누가 도둑입니까? 내 딸의 시어머니이자 우리 손자의 돌잔치를 함께 치르고 있는 사부인이 하객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저를 보고 도둑이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에 손님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전부 저희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 저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시뻘개질 것 같았어요. 평소 자주 볼 일이 없어서 어떤 성격인지 알지 못하는 사부인이었는데 왜 나한테 저런 소리를 하나 싶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조금 전까지 축의금함 제대로 잘 있는 거 확인했는데 그게 싹 없어졌다고요. 근데 생각해보니 사돈이 가져간 거 내가 본 것 같아서. 아니, 애초에 여기서 그런 짓 할 사람이 당신 말고 누가 있겠어요? 아니지, 사부인. 대체 뭘 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축의금에 손을 댑니까? 그게 무슨,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제 돈이 궁한 것도 아닌데 도둑질을 왜 하겠어요? 도둑 주제에 어디 감히 내 아들을 혼내?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우리 아들이 이런 꼴 겪으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 갑자기 저를 도둑이라고 하는 사돈이 왜 이러나 했더니 그게 원인이었던 모양입니다. 사실 제가 조금 전까지 사위와 얘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딸아이 말에 사위가 최근 부쩍 외박을 한다고 하기에 속상한 마음에 제가 사위를 조금 혼냈습니다. 아니, 혼을 냈다고 하기에도 뭐하고 그냥 적당히 타이르고 한 소리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사돈이 다 들어서 그러는지 자기 아들더러 뭐라 했다고 기분이 나쁘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아갔던 모양입니다. 아유, 사부인, 설마 제가 사위한테 뭐라 했다고 이러시는 겁니까? 지금 그게 기분이 상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고. 우리 아들은요, 어릴 적부터 혼 한 번 난 적이 없는 아이예요. 얼마나 귀하게 키운 자식인데 감히 남의 자식을 욕해? 아니지, 제가 무슨 욕을 했다고 그러세요. 저는 그냥 장모로서 사위한테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설령 제가 사위를 야단쳤다고 해도 그렇다고 저를 도둑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제가 정말로 축의금을 훔쳤다는 증거라도 있어요? 내가 다 봤다니까 그래. 됐어요. 더 말하지 마요. 나도 도둑이랑 말 더 섞기도 싫으니까. 아이고, 응? 처음부터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그렇게 잘나서 손자 돌잔치 축의금을 훔치나? 저를 끝까지 도둑으로 몰아가는 사돈의 행동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새 돌잔치장 안은 무례한 사돈의 목소리만으로 가득했고 기껏 찾아와준 손님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에 가시방석이라도 깔고 앉은 듯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저는 부끄럽고 황당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사돈을 진정시켜 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말이 안 통하겠다 싶었던 저는 결국 경찰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난 아니라니까. 정말 왜 그래요? 어디 그럼
내가 진짜 도둑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경찰 불러서 CCTV 가려봐요, 어디. 아이고, 경찰 부른다고 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어디 경찰 불러서 당신 잡아가라고 해보자고. 경찰이 왜 나를 잡아갑니까? 잡아가려면 죄 없는 사람 누명 씌우는 당신을 잡아가야지. 그리고 나한테 반말하지 말아요. 아무리 사돈이라 그래도 나도 더는 못 참겠으니까. 아유, 그렇게 말하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그래, 어디 해보려면 해보쇼. 아,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발. 더 이상 사돈 간의 예의는 지켜지지 않았고 저도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경찰까지 부르게 되는구나 싶었던 그 순간 사위의 한마디에 돌잔치장이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제 손을 붙잡는 사위. 그 사위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사위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그래? 대체 누구인데 그래? 좋은 사람이야? 응, 정말 너무너무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야. 딱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제 남편을 닮았다는 예비 사위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좋은 남편 덕분에 많은 사랑받으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던 저였기에 저도 제 딸이 그런 남편을 만나기를 누구보다 바랐거든요. 그런데 똑똑한 제 딸이 저의 바람처럼 그런 사윗감을 데려왔더라고요. 그렇게 처음 사위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놓였어요. 또래보다 점잖고 말투도 공손했고 주변 사람을 잘 챙기고 배려심도 깊은 사람 같았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위가 제 딸을 바라보는 눈빛이 참 따뜻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아이들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서둘러 상견례를 하게 되고 저는 저처럼 혼자인 사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부인은 오래전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계시다고 했는데 저는 저처럼 혼자인 사부인과 가까워지고 싶었어요. 이제 가족이 될 사이에 가깝게 지내면 서로 좋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해봐도 사부인은 영 곁을 주지 않았고 저도 이래저래 바쁘다 보니 바라던 것처럼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욕심을 버리고 그저 아이들끼리만이라도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랐죠. 하지만 막상 결혼 준비가 시작되자 딸아이는 부쩍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준비할 때 예민해지기 마련이라며 딸을 이해하려고 달래려 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딸아이가 종종 사위와 싸운 듯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엄마인 제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신혼에는 사소한 것 가지고도 싸우기 마련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평소 제 앞에서 깍듯하고 딸에게 잘하는 사위를 생각하면 이상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워낙 맞춰주고 참는 성격이라 싸울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영문을 몰랐던 저는 제 딸이 워낙 예민한 스타일이라 그럴 거라 생각하며 딸을 타일렀습니다. 현정이 너 또 김서방이랑 싸운 거니? 싸우기는 못 싸워.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기는 평소랑 다르게 둘 사이에 찬바람이 부는데 너 또 김서방한테 괜히 짜증낸 거야? 아, 네가 예민한 스타일인 건 알지만 좀 참을 줄도 알고 그래야지. 김서방처럼 순한 남편이 또 어딨다고 그러니?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정말.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알게 말 좀 해보라니까. 아니면 엄마가 김서방이랑 따로 얘기 좀 할까? 아, 됐어. 절대로 그러지 마. 어른들이 자식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좋은 게 있는 줄 알아? 자식 결혼시켰으면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그냥 냅두는 거지. 아, 왜 자꾸 다들 간섭무대서 안달들이야? 어머, 아, 너 왜 이렇게 화를 내?
엄마는 그냥 걱정되어 한 말인데 그렇다고 엄마가 뭐 사위 혼이라도 내겠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야. 아유, 그래, 알았어.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할게. 그러게 너도 김서방한테 잘 좀 해주라고. 가끔 걱정돼서 물어봐도 딸은 괜찮다는 말뿐이었고 제가 부부 일에 간섭하는 걸 무척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결혼시킨 자식 가정에 참견할 생각은 없었기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따로 사위에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내 딸이 예민하니 조금 챙겨달라고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러다 괜히 장서 갈등이라도 벌어질까봐 참고 있었죠. 그런데 돌잔치 날까지 아이들 분위기가 이상한 겁니다. 정말 사위와 싸우기라도 했는지 잔뜩 예민해져 있는 딸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아이, 너 왜 그래? 정말 무슨 일 있지? 아이,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봐, 응? 아니야.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너 무슨 일 있는 거 맞구만. 나 뭔데 그래? 김서방이랑 또 싸웠니? 네가 짜증냈어? 아니,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꾸 외박해서 그래.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엄마까지 왜 그래 정말. 사위가 최근 들어 외박을 자주 했다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세상 순한 사위가 집을 나갈 일이 뭐가 있는지 저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외박은 안 될 일이라는 생각에 저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사위를 불러 한마디 하게 되었죠. 김서방, 내가 웬만해서는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네 요즘 외박을 종종 한다며? 예? 아, 현정이한테 들으셨어요? 아니, 애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억지로 캐물었어. 부부 일에 끼어들어서 미안하지만 내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가기가 뭐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아니, 이제 나한테 미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나도 자식 둔 입장이라 좀 걱정돼서 그러지. 두 사람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뭐 많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죠, 뭐. 설마 김서방이 무슨 잘못을 했을 리가 있나. 아무렴 내 딸이 예민한 탓이겠지. 그래도 외박은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화가 나고 부부 사이가 소원해도 부부는 한 입을 덮고 자야 하는 거야. 그래야 금방 화해하고 해결되지. 맞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그래, 김서방이라면 내 말 잘 알아들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외박은 하지 마. 내가 부탁하네. 죄송합니다, 장모님.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그래. 기분 나쁠 수 있을 텐데 좋게 들어줘서 고마워. 아무튼 오늘은 좋은 자리니까 우리 웃으면서 보내자고, 응? 그렇게 저는 사위를 달래어 말을 전했고 사위도 제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않았기에 모든 것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바로 사부인이었죠. 조용히 사위만 불러서 얘기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사부인이 그걸 보고 기분이 상했고 그래서인지 손자의 돌잔치 자리에서 저를 갑자기 축의금 도둑으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이 정말 저를 닮은 사람을 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제게 설명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도둑 주제에 모자랐다고? 남의 아들을 혼을 내?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그냥 참을 줄 알아? 뭐라고요? 세상에, 아니 사부인, 지금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자꾸 이러시면 저 경찰 부릅니다. 그래, 불러. 어디 불러서 도둑 좀 잡아가라고 그래라. 경찰 부르라고? 좋아,
부릅시다. 나도 이렇게 당할 수는 없어요. 아니 어떻게 손자 돌잔치장에서 내가 돈을 훔쳤다고 그런 소리를. 내가 억울하게 뒤집어 쓴 거 어디 한번 제대로 밝혀보자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살면서 남의 것 한번 탐내본 적이 없고 길바닥에 떨어진 10원 하나 욕심내본 적 없던 저였는데 그런 제가 손자의 돌잔치 날 내 딸 앞에서 내 사위 앞에서 이런 모욕과 망신이라니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경찰에 전화하려던 그 순간 사위가 제 손을 낚아채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장모님, 그만하세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만하긴 뭘 그만해. 자네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아유, 철민아. 됐다 납둬라. 네 장모 말릴 생각하지 마. 엄마도 오늘 안 참을 거니까. 너도 그런 줄 알아. 제발 그만하세요. 제 손을 붙든 사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사위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제 손을 붙잡은 팔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뭔가를 참는 듯 사위의 숨소리는 들쭉날쭉 거칠었어요. 그런 사위의 모습에 저는 사위가 팔이 안으로 굽는구나 싶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부인이 잘못한 일이었지만 사위가 그래도 자기 엄마라고 편을 들려나 보다 싶었죠. 자네도 상황 모르는 거 아니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고 자기 부모 편을 들겠다고 해도 이 상황은 누가 봐도 사부인이 먼저 벌인 일인데 어떻게 자네가 나한테 이러나? 지금 자네가 말려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사부인이지. 아이고 도둑이 혀가 기네. 그럼 내 아들이 내 편 드는 게 당연한 거지. 이 와중에 당신 편 들겠어? 장모라고 무슨 유세야? 그런데 그 순간 고개를 든 사위가 사부인을 향해 거친 고함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엄마. 아니즈, 네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너 지금 엄마한테 뭐라고? 그만하세요. 제 말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정말. 사부인을 향해 고함치는 사위의 모습에 저는 그제서야 사위의 원망이 제가 아닌 사부인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모자지간이 유난히 좋다 싶었던 두 사람이었는데 착하고 순한 줄만 알았던 사위가 자기 엄마한테 저렇게 소리를 치다니 평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김서방, 자네 왜 그러나? 그 순하던 사람이 왜 그렇게 화가 났어? 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정말 장모님 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못 넘기겠어요. 그게 무슨... 아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잡으려면 네 장모를 잡아야지. 왜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니? 철민아, 네 장모가 네 아들 돌잔치 축의금을 훔쳤다니까.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어디서 저쪽 집안 편을 들어? 그만하세요. 사위가 딱 잘라 단호하게 말하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사부인이 조금 놀란 듯 말을 멈추었습니다. 사부인 입장에서도 자기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본 적 없었는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렸는데 엄마도 어떻게 끝까지 이럴 수가 있으세요? 엄마 눈에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세요? 저나 저희 가족은 안 죽게 안 가요?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런 분란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어머, 누가 들으면 축의금을 내가 훔친 줄 알겠다 얘. 얘,
나는 너 도와주려고 이러는 거야. 철민이 너 왜 엄마 마음을 모르니? 저를 도와주시라면 가만히 계셨어야죠. 다른 날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세요? 엄마가 무슨 짓 하셨는지 모르는 줄 아느냐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데? 네 장모가 도둑이라니까. 아니요. 장모님은 아무 죄 없으세요. 제가 다 봤어요. 축의금 없어졌다는 말에 제가 두 눈으로 CCTV 직접 확인했다고요. 뭐라고? 네가 뭘 봤어? CCTV라니. 그런 게 있었어? 엄마는 축의금함 앞에 카메라 있는 거 모르셨어요? 안 그래도 현정이가 축의금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가 바로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엄마 얘기와는 다른 그림이 찍혀 있던데요. 사위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얘기를 이어갔어요. 축의금함 앞에 카메라가 있었다는 말에 사도는 상당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사위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건 작은 USB였죠. 제가 좀 전에 뷔페 측에서 그 영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축의금 도둑이 누구인지 나올 겁니다. 아니 뭘 또 그런 걸 챙겼니? 그냥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 거지. 됐다. 너무 일 키우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자. 도둑도 이렇게 된 이상 제발 저리면 다시 돈 갖다 놓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엄마 말 한마디에 장모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는데 적어도 도둑이 누구인지 직접 확인해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사위가 그렇게 말을 하자 순간 사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설마 사위가 CCTV 영상을 가져올 줄은 몰랐는지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저는 분명 사부인이 제가 도둑이라고 자기 눈으로 봤다고 하더니 왜 그러나 싶었죠. 여기 축의금 도둑이 누구인지 다 나옵니다. 누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지 알 수 있죠. 결국 영상이 틀어진 그 순간 사부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기막힌 광경에 소름이 돋았어요. 놀랍게도 영상 속 축의금 도둑이 다름 아닌 사부인이었거든요. 여기 찍힌 건 장모님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엄마 아니에요? 지금 입고 계신 옷이랑 똑같은데. 사부인, 이게 뭡니까? 방금 전까지 나더러 도둑이라고 난리를 치더니 그거 사부인이 가져간 거였어요? 아유 세상에, 그래놓고 사람을 도둑 취급을 하고 기가 막혀서 정말. 아니 그건 내가 그런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챙겨놓고 깜빡했었나 보다. 아니 나는 축의금을 누가 훔쳐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내가 따로 챙겼다는 걸 그새 까먹었네.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사부인? 방금 전까지는 내가 축의금 훔치는 거 직접 봤다면서요. 다 봤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대체 나는 이해할 수가 없네. 아유, 내가 착각했나 봐. 아유, 나도 나이를 먹었나. 정신이 깜빡깜빡하네. 착각하셨다고 끝이 아니죠. 인정하시면 장모님한테 사과하세요. 뭐? 아니 내가 왜? 엄마가 장모님을 모함하셨잖아요. 그것도 손자 돌잔치 자리에서요. 남들 다 축하해주러 온 이런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셨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과부터 하셔야죠. 사위의 단호한 호통에 그제서야 사부인의 눈빛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태 저를 아래로 보고 무시했던 것과 달리 당당하던 얼굴은 사라지고 당황과 억울함으로 가득한 사부인의 얼굴은 마치
조금 전 누명을 쓴 제 모습 같았습니다. 사과하세요, 당장. 어머니, 저희 엄마한테 사과해 주세요. 아, 이것들이 정말? 너희 나한테 진짜 이럴 거니? 꼭 부모한테 이래야겠어. 애들이 나서는 게 싫으시면 저랑 얘기하시죠. 사부인, 당신이 날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어떻게 손자 돌잔치에서 나를 그런 파렴치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사부인이 이런 사람인지 저도 정말 몰랐네요. 아니, 사돈, 나도 억울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내가 오해했네요. 그치만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뭘 그런 걸 따지세요. 그러는 사부인은 제가 억울하다고 말할 때 듣는 척이나 하셨나요? 먼저 사람 억울하게 만든 게 누군데요? 저는 딸 결혼시키고 손주 돌잔치에서 도둑으로 몰릴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사돈이라는 사람한테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아이고 참. 아니지. 남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따져요.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사과하기 싫다 이겁니까? 아이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됐어요? 엄마, 됐어요. 엄마, 진심 없으시면 그냥 사과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편이 우리도 편하니까. 대신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 남남으로 살아요. 뭐라고? 이제 저도 더는 못 참겠습니다. 결혼 준비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벌인 일들 다 참았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예, 너 지금 나랑 인연 끊겠다는 거야? 예, 그러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엄마 때문에 제 가족이 고통받는 건 못 참겠어요. 하다 장모님한테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 저도 이제 더는 안 참을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사이에 피해보는 사람 없어야 하니까요. 너 내 아들 맞니?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엄마랑 연을 끊겠다니? 아니, 엄마가 실수 좀 했다고 이러는 거야? 아니요. 그동안 제가 어리석었어요. 내가 노력하면 엄마가 나아지고 우리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엄마는 절대 바뀌지 않을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을 뿐이에요. 갑자기 사부인과 연을 끊는다는 사위의 말에 사부인뿐만 아니라 저까지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륜을 끊겠다니 대체 사위가 왜 저러나 싶더라고요. 물론 사부인이 한 짓은 쉽게 용서할 수도 없고 저도 많이 화가 날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사위가 저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싶었죠. 아유 세상에, 철민이 너 대체 왜 그러니? 애가 결혼하더니 변했어. 옛날에는 지엄마 앞에서 큰소리 한번 못 내던 애였는데 어쩜 애가 이렇게 변했니? 이게 다 현정이 쟤 때문이지. 저기 집 애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지.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부인이 자신에게 화를 내는 사위를 보며 제 딸을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내 딸은 왜 건드는지 남 탓을 하는 사부인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제가 뭐가 그렇게 변했는데요? 제가 엄마한테 대드는 게 변한 건가요? 제가 엄마한테 큰 소리 낸 게 변한 건가요? 그럼 그건 전부 엄마 때문이에요. 제가 변한 건 현정이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라고요. 거짓말하지 마. 네가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데. 네가 언제부터 나한테 이랬다고 그러니? 너 원래 안 이랬어. 안 이랬다고. 예, 맞아요. 저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엄마한테 화낼 일도 없고 대들 일도 없었죠. 그저 엄마가 시키시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하죠. 저한테는 지켜야 할 자식과 아내가 있으니까요. 여보. 그런 사위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에 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던 뭔가가 있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연을 끊자고?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니? 엄마가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빌고 구걸해도 듣지를 않으셨잖아요. 엄마 때문에 전화 현장에는 죽을 것 같아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죽는 게 낫다 싶을 지경이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엄마 행동을 참아야 하나요? 엄마는 제가 정말 죽었으면 좋으시겠어요? 여보, 제발. 뭐, 아우, 저 가증스러운 것 좀 봐. 예, 누가 보면 내가 너 괴롭힌 줄 알겠다. 어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어? 너희들 오늘 아주 날 잡았구나. 나 괴롭히려고 작정을 하고 벼른 거야. 그치? 엄마야말로 제발 자신을 돌아보세요.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어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저희 그동안 엄마 때문에 매번 싸웠어요. 엄마 아니면 서로 화낼 일 하나 없는 사이였는데 엄마 때문에 매일매일이 지옥이었어요. 엄마가 갈등의 원인이 돼서 우리 부부를 무너뜨렸다고요. 철민아, 엄마는 너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다른 거 없다. 엄마는 다 너 위해서 그랬던 거야. 너 위해서. 지금도 봐봐라. 엄마가 아무 말 못하니까 네 아내나 네 장모나 다들 우리를 무시하잖니. 그런데도 엄마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잘못했어. 나 때문이라는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뭐가 저 때문이에요? 제가 언제 엄마더러 제 편 들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제가 제 아내나 장모님한테 대신 화내달라고 한 적 있나요? 저는 아무것도 엄마한테 바란 게 없어요. 근데 엄마는 제가 바라지도 않은 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제 가족들을 괴롭히셨죠. 그건 전부 엄마의 이기심 때문이에요. 엄마가 자식 일에 참견하고 싶어서 안달이라서 그런 거라고요. 아유, 그래. 응,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응? 너를 귀찮게 한 모양이다. 그래, 엄마 이제 알겠으니까 화 풀어라. 연근 차고 그런 말은 하지 말자, 응? 아니요, 저 엄마 이제 더는 안 믿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저는 자식들이 할 만큼 했고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접을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제 제 가정에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내 가족이 아니에요. 너, 너, 그래. 네가 어디 낳아준 엄마 버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내가 오늘 이 지옥은 절대로 잊지 않으마. 사위의 절연 선언에 사부인은 부끄럽고 당혹스러운지 얼굴이 시뻘개진 채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식에게 악담을 하면서 말이죠. 그 한 장면만으로 저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미안해, 엄마.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너무 많이 힘들었어. 어머님이 우리 사이에 너무 간섭을 하셨거든. 뭐? 그게 정말이야? 아니, 너 좋은 시어머니 만났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했었잖아. 근데 간섭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못난 탓에 현정이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상황 지켜보자니 나도 사부인이 보통이 아니라는 건 알겠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한 거니?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저희 결혼 준비 때부터였어요. 장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실망하실까봐 계속 숨겼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사위와 딸의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딸의 말만 듣고 딸이 남편과도 시댁과도 잘 지내는 줄만 알았는데 그동안 제가 몰랐던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위와 딸은 사부인이 결혼 전부터 잦은 참견을 하고
간섭을 해서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크게는 아이들의 결혼식 장소 문제나 신혼여행지 선정부터 사소하게는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나 하객 수까지 모든 것을 사부인의 마음대로 하겠다고 간섭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저 말 한마디 얹지 않고 아이들이 좋은 대로 하는 줄만 알고 있었던 저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렇게 결혼하기 전부터 자기 마음대로 하려던 사람이 결혼 후에 달라졌을 리가 없었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자 사부인은 제 딸아이를 더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맞벌이하는 아이들에게 매주 시댁에 찾아오라고 하지를 않나, 아침에 출근 준비로 바쁠 아이들을 갑자기 찾아와서는 아침 식사를 차려내라고 하질 않나, 자꾸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걸고 시집살이를 시키며 아이들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도록 괴롭혔더라고요. 제 딸에게는 시집살이, 사위에게는 치맛바람을 휘두르며 결혼해서 독립한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어 했던 것이었죠.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거의 매주 집에 오셨어. 처음에는 반찬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오셔서 부엌을 뒤지고 옷장을 들쑤시고, 심지어 내가 안방 화장실에 내 물건 두는 것도 남편 보기 부끄럽지 않냐고 혼을 내시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 세상에, 사부인이 그런 짓까지 했단 말이야? 나도 처음에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는지 그냥 참는 게 능사인 줄 알았어. 돌려 말하면 알아들으시겠지, 참으면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 우리가 참고 받아들일수록 어머니는 더 많은 걸 바라고 요구하셨어.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점점 입을 닫기 시작했어요. 대들면 싸움이 되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중간에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한테 사정을 해도 통하지 않았고, 제가 화를 내면 아내를 더 괴롭히셨거든요. 그래서 외박을 했던 것도 그냥 나가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엄마대로 화를 내시고 현정이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니까 저도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겠고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집에 들어가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마음이 무너져서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 엄마. 저 사람이 그런 건 다 내 탓이야. 나도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걸 전부 저 사람한테 풀어버렸어. 그게 남편 탓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 알면서도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화풀이를 했던 거야. 그래도 남편은 중간홀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거든. 어머니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내 편 들고 나 위로해주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어머니가 너무 과하셔서. 아니야, 그게 전부 내 탓이지. 내 어머니인데 내가 감당 못한 게 제일 잘못인 거야.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진작 연을 끊자고 하고 단호하게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를 못해서 엄마가 우리를 괴롭히셨던 것 같아.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용서할 거라 생각하시니까 정도를 모르신 거지. 어쩌면 나도 해결법을 알면서도 엄마와 연을 끊는 게 두려워서 회피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오늘 이런 일을 겪어보니 더 이상 엄마를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여보. 아니야. 당신이 더 불쌍하지. 당신 탓이 아니야. 그래서 외박을 했었던 거야? 아휴, 세상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미안하네, 김서방. 자네나 내 딸이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일탈인 줄 알았던 사위의 외박은 누구를 향한 분노도 배신도 아니었고 그저 피난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제 딸도 딸이었지만
누구보다 사위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사위가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어떻게 연을 끊어낼 작정을 했을지 차마 그 마음이 다 헤아려지지 않았습니다. 제 딸을 위해서라면 사위의 행동이 옳은 일이었지만 그러기 위해 사위가 무엇을 희생해야 했을지 가늠할 수 없었죠. 그걸 알기에 딸은 사위를 위로했고 저는 무너진 마음을 붙들고 그 아이들을 다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다 제 탓이에요. 다 죄송해요, 그냥. 아휴, 자네가 무슨 사과를 하나. 힘든 거 몰라준 나도 책임이 있는 거지. 사부인이 너무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자네 탓은 아니지 않나? 자네도 자식 입장에서 어떻게 매정하게 굴 수 있었겠어? 화내고 사정해도 들어주지 않으셨다면서. 자네는 이미 할 만큼 했네. 하지만 더는 실망시켜드릴 일 없을 겁니다. 저 아까 했던 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엄마와 영끈을 결심했어요. 김서방, 자네 마음은 알지만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는 게 가능한 일이겠나? 지금이야 마음이 그렇겠지만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사부인이 늙고 병 들어가면 흐지부지 될지도 모르지. 그러면 그때 가서 괜히 또 사부인이 내 딸을 더 괴롭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장모님이 뭘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도 가볍게 뱉은 말 아니에요. 그동안 저희 결혼 생활에 무수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충분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심은 정말 확고해요. 솔직히 저희 집 문제 때문에 현정이나 장모님까지 고통스럽게 해서 죄송스럽고 이제 제가 살고 저희 가족이 살려면 이 방법밖엔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인내를 하며 지내왔을지 얘기만 전해 들은 저도 이렇게 괴로운데 아이들이 직접 겪었을 어려움은 더 컸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겪고 참다가 내린 결정일 테니 저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이들은 상의 끝에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사위의 회사에서 해외 주재원 파견 기회가 있었고 딸도 마침 어린아이 때문에 휴직을 고민하던 차에 다 같이 해외로 떠나 있으면 어떻겠나 결론이 났던 모양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좋다고 하면 나는 그저 찬성이지만 힘들지는 않겠니? 엄마는 죄 없는 너희들이 도망가는 꼴이 되는 게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구나. 아니야, 엄마. 이건 도망이 아니라 그냥 정리야. 엄마 말대로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도망을 가겠어? 근데 그냥 우리가 지금은 멀리 떠나고 싶어서 그래.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화내고 하면서 우리도 서로 상처를 받았고 이제는 제대로 치유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해. 그러려면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새로운 환경이 나을 것 같아서. 그동안 많이 힘들었니? 아휴, 그런데 엄마한테 말도 못하고. 불쌍한 내 딸. 아니야, 힘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 버틸만 했어. 그 사람이 늘 내 편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고 싶어. 남편 입장에서야 나랑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시어머니와 절연한 거지만 그 사람도 자식이고 사람인데 뻔히 지척에 어머니 두고 인연 끊어내는 게 쉽겠어?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아. 물론 엄마도 두고 가야 하는 게 죄송하지만 엄마가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엄마야 혼자서도 잘 지내는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해외면 또 못 가니? 엄마가 자주 찾아갈게. 아, 그렇게 만나면 되는 거지. 엄마는 그저 너희 세 식구 잘 사는 것만 바랄 뿐이야. 엄마는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지지할게. 저는
아이들의 결정을 지지했고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러다 사부인이 제게 연락을 해온 건 딸과 사위가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출국을 며칠 앞둔 때였죠. 평소 연락 한 번 없던 사이에 사부인이 제게 전화를 했을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연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 난리가 있고 난 뒤 사부인은 아이들이 당연히 찾아와서 빌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럴 생각이 없었고, 그러자 사부인이 뒤늦게 불안해하며 아이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을 알기에 저도 사부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부인이 다음날 직접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어머, 사부인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사돈,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얼마나 전화를 했는데. 아, 그게 사돈이셨어요? 저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안 받아서 죄송하게 됐네요. 일부러 제 전화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아니, 어떻게 사돈지간의 번호도 몰라요. 그야 그전에는 사부인이 저한테 연락하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제가 전에 몇 번 안부 인사 드렸었는데 답장이 없으시기에 사부인 번호가 아닌 줄 알고 제가 삭제했나 봅니다.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간에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아이들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 애들이 제 연락을 안 받고 저도 안 만나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거야 사위가 사부인이랑 연락을 끊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날 돌잔치에서 얘기 직접 들으셨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때 제 아들이 삐져서 그냥 그랬던 거죠. 우리 아들이 얼마나 착한 아들인데 지 엄마를 모른 척 할 리가 없어요. 그러게, 응? 그 착한 아들한테 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제 딸한테는요. 제가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으니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사부인이 제 딸한테 시집살이를 시키셨다면서요? 아유, 시집살이라니요. 아니, 그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잔소리도 못합니까? 애가 야무진 면이었기에 몇 마디 좀 한 것 가지고 무슨 시집살이 운운하세요. 그러는 사부인은 제가 사위 외박 문제로 한마디 했다고 저를 도둑으로 몰았잖아요. 파렴치하니 어쩌니 난리를 치더니 사돈이 내 딸 괴롭힌 건 아무것도 아니랍니까?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알아야지. 내가 내 딸 시집살이 당하라고 결혼시킨 줄 알아요? 며느리랑 사위랑 같습니까? 딸들은 원래 결혼하면 출가회인 되는 거잖아요. 자식 결혼시켜서 내보내는 건 양가 부모가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사부인은 자식을 결혼시키고도 독립시키지 못하셨죠. 그래서 애들 일에 일일이 참견하고 괴롭히셨던 거겠죠. 그랬으니 결국 애들이 못 견디고 도망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뭘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왜 사돈마저 그런 소리를 내요? 사람 속상하게. 속상할 일이 아니라 뉘우쳐야 할 일이죠. 저도 자식 둔 부모 입장이지만 정말 사부인을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간섭을 합니까? 결혼했으면 애들끼리 알아서 잘 살게 둘 일이지 뭐 한다고 쓸데없는 간섭을 하고 괴롭히냐고요. 제가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사부인한테 욕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사부인 때문에 내 사위와 내 딸이 힘들었을 걸 생각하면 고소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내가 참는 이유는 내가 사부인을 내 사위와 어머니로서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부인도 아이들을 존중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그 애 엄마인데 걔를 내가 낳았잖아요. 그런데도 왜 내가 참견을 못해요?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고요. 그런 애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나한테 말 좀 해줘요, 제발. 아휴, 사도는 정말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셨네요. 자식이 그 정도로 죽고 싶다고 말하면 정신이 들어야 정상일 텐데 말이죠. 아무래도 사도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돈이 또 찾아가서 애들 괴롭힐까봐 알려주지 못하겠네요. 애들 멀리 떠날 겁니다. 해외로 영영 가서 다시는 안 돌아오기로 했으니까 그런 줄이나 알고 계세요. 예? 해외라니요? 아니, 얘들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해외를 가요?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나더러 아들도 손자도 보지 말고 살라는 말이에요? 아휴, 그러길래 애들이 부탁할 때 좀 들어주시지 그러셨어요. 애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나 몰라라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더니 이제 와서 자신만 가여오세요? 정말 어쩌다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사돈을 맺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사돈은 죽는 그날까지 아들 손자 못 보고 살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전부 당신 탓이에요. 제 말이 매정하게 들렸는지 사돈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괜히 또 마음이 불편했지만 아이들을 생각해서 약해지지 않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생각에 저는 끝까지 사돈에게 아이들이 떠나는 곳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딸 부부는 무사히 한국을 떠났고 얼마 뒤 자리를 잡고서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해외여행도 하고 딸과 손자 얼굴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거 좋니? 이제 행복해? 그럼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아무도 우리 간섭하지 않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좋아해. 사실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궤양이 심했거든. 어머니 얘기만 나와도 아프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 다들 너무 건강하고 너무 즐거워. 아휴, 그렇게까지 힘들어했다니. 정말 그대로 뒀으면 누구 하나 병나서 죽었겠다 싶네. 그래, 잘한 일이다. 너희들이 행복하면 그만인 거지. 다행히 아이들은 그곳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동안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던 건지 달고 살던 위장병도 사라지고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던지 저는 아이들의 행복을 다시 한번 빌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보다 조금 더 인생을 살아본 어른으로서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기로 했죠. 하지만 사도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지 제게 아이들의 소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때마다 저를 찾아와서 딸과 사위의 행방을 묻곤 했거든요. 사돈, 애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느냐고요?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우겨봐야 소용없어요. 제발, 제발요. 제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사돈. 제발 늙은이 하나 살린다 치고 좀 알려주세요. 에? 아휴, 싫습니다. 사부인이 정말 뭔가 변했으면 모르겠지만 아직 여전하시잖아요. 제가 보기에 사부인은 여전히 자기 잘못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런 사부인 살리자고 애들을 또 죽게 만들겠어요? 지금 애들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아유, 애들이야 어떻든 내가 내 자식이 보고 싶다는데 왜 막아요? 사돈도 자식 있으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대체 왜 아들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자 사이를 왜 갈라놓느냐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죠. 내가 갈라놓은 게 아니고 사부인이 도망가게 만든 거잖아요. 사부인 때문에 사위가 그동안 병까지 앓고 있었던 건 아세요? 그 순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위를 쥐어짜는 고통을 참으면서 살았겠어요. 철민이가 병이 있었어요? 저 때문에요? 그래요. 사위가 사부인 때문에 그만큼이나 힘들었답니다.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네요. 저도 지금 사부인이 종종 찾아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애들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겠어요. 거기다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자기 엄마라는 사람이 부인을 괴롭히고 이간질시키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그런데도 부모라고 참고 살았을 사위를 생각하면 제가 다 눈물이 납니다. 아유, 우리 철민이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니.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떨어져 계셔주세요. 그게 사부인이 아이들에게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이니까요. 그 후로 사부인이 저를 찾아오는 일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더 찾아온다면 저도 참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래도 제 말에 사부인도 뭔가 깨닫는 게 조금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사부인도 아들에게 집착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질머리에 그러기가 쉽지 않았는지 들리는 말로는 사부인이 자기 아들 보고 싶어서 화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신과 상담을 다닌다고 하던데 저는 이번 기회에 사부인이 부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